예, 온 국민의 관심 속에 빠른 회복세를 보인 리포트 미국 대사가 잠시 후 퇴원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으로 이른바 종북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내용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후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까지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잠시 뒤에 이제 리포트 대사가 퇴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또 대사관으로 돌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약 5일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느끼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저희가 세 분한테 꼭 여쭤볼게요. 먼저 교수님. 자, 이번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 우리 국민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실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그렇죠. 예. 뭐 정말 뭐 미국이란 날 떠나서 외국 사절한테 이렇게 개인이 예. 정말 끔찍한 그 범행을 저질러서 온 국민이 미안한 마음이고 제가 조금 전에 연합뉴스 오기 전에 그 세브란스 병을 지나왔는데 아, 예, 그러셨어요. 예. 그 온 방송사 중계차하고 뭐 또 여러 그 국민들이 그 나와서 예. 쾌유를 비우는 모습 보이고 참 이렇게 그 미국 대사의 그 피습에 예. 국민들이 관심 간 적이 없었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요. 본부장님.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나칠 정도가 아닌가. 마치 모든 뉴스의 블랙홀이 마크 리포트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그 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이 미국의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여러 조사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적어도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가장 중요한 외교 파트너가 미국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메시지는 이 한미 안보, 그다음에 한미 공조, 혈맹 관계는 결코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내보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게 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번 이 습격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2014년에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 방송이 각 나라에서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미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다른 우리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더 한국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국민들의 55%가 응답자의 55%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일본이 불과 13%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이 40%고요.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보니까 한국이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데에 대해서 이 미 대사 마크 리포트는 아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상당히 좀 불식시키려고 들 겁니다. 아니다. 역시 이 한국은 미국의 친구였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이 강한 그런 어떤 호의는 우리가 감사하고 같이 갑시다라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그 우려를 털어내기 위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좀 전달할 것으로 이번 보여집니다.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뭐 여론조사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BBC가 해마다 실시하는 영국 국영방송입니다만은 상당히 객관적이겠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기에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이 공공 외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좀 다독거리는 메시지를 미 대사가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배우라님, 사건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두 분께서 뭐 리포트 대사의 의연한 자세나 뭐 대미 관계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는 사실 이번 사건에서 제일 사실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정과 육범에 거기다가 2010년에 일본 대사의 피습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그 상황 자체가 가장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어쩌다 보니 리포트 대사 피습 이후의 사건은 여야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뭐 종북몰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치권에 생산해낸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런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단계 이런 피습한 피의자를 가지고 생각할 때 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배우가 있느냐거든요. 그럼 배우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또 이게 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도 아닌데도 뭐 그런 부분 압수할 수 있냐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배후 세력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형사부에서 담당해야 될 사건을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건데 예. 이 수사 결과를 다 보고 이게 뭔가 과잉 수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한마디씩 할 수 있지만 수사 단계부터 미리 이거는 너무 이념적으로 뭐 종북 성향에 관련돼서 종북몰이하는 게 아니냐고 미리 수사를 차단하는 느낌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나라가 또 이 두 개로 쪼개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은 정치권도 조용히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리포트 대사가 상당히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우리 시민들도 빠른 쾌유를 빈다는 응원과 또 여러 가지 메시지도 많이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쾌유를 기원하면서 부채춤, 난타 공연, 기도회 그리고 반려가 되기는 했지만 계곡의 선물까지 오면서 과잉 논란도 있었어요. 앞서 배 본부장님께서도 가끔 언급해주기도 하셨지만 이게 관심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과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미안한 거죠. 참 미국 하면 우리 동맹인데 동맹 대사가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한 건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개인이 저지른 정말 돌출적인 폭력 행동이지만 온 국민이 미안한 가운데서 이런 조금은 과잉이다랄 정도의 그 어떤 그런 그 행동들이 나오는데 특히 개고기하고 미역국 들고 간 사람 잘못된 거죠. 그 리포트 대사는 개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 정치인들도 지금 계속 그 병문안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몰려갔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한결같이 한미 공조는 이번 사건이 이제 비온 뒤로 땅 굳는다는 문재인 표현대로 저는 그 병문을 잘 했다고 생각되고 대통령도 어제 바로 순방을 끝내고 와서 그런 표현을 한 걸 봐서 저는 정말 과공이란 일부 지적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들까지 너무 미국 대사한테 미안하니까 이런 그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온 게 생각이 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이 공식적인 외교, 정상 외교 외에는 민간 외교가 상당히 소홀했다. 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사람에 따라는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국민 여론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7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강한 나라라는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나라 또는 이 고마운 나라, 6.25 전쟁, 심지어는 지금은 국제안보상 굉장히 필요한 나라, 심지어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지난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때는 여러 가지 이 미국의 묵인이 있지 않았느냐, 또 5.18 광주, 또 민주화 운동일 때 미국의 어떤 입장, 그 다음에 표순 미순으로 대변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편한 심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개개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과공한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미국이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정상 외교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민간 외교가 사실 미국민들과 한국민들 사이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보여주는 것들이 이 우리 한국민들이 이제는 좀 이 외교, 국가 간의 외교에서 민간에서 좀 차지하는 어떤 이 공공 외교, 비공식 외교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국가 또는 다른 국가 인물들에 보여주는 그런 태도들도 상당히 좀 품격을 갖추어지지 않겠냐.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이 마크 리포트 미 대사가 같이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 개고기를 갖다 줬단 말입니다. 애완견을 갖다가 상당히 사랑하는 그 애견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개고기와 같이 갑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들의 정서가 물론 그분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전달이 됐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자칫 미국 국민들에게는 또 오해를 자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보여준 호의지만 그 사람은 호의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공 외교의 품격을 이제는 좀 키워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순방 이후에 바로 세브란스 병원을 찾지 않았어요. 위문을 했는데 예전에 그런 아픈 상처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병상련을 좀 느꼈을까요? 그것 때문에 간 것인지 좀 가공비리 이야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생각이 어때요? 사실 2006년도에도 거의 유사했죠. 이번에 흉기를 제외하면 거의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커터 칼이었고 상처 길이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번 흉기를 몸으로 맞아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명상련적인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한 미대사가 피습을 당했다는 거는 사실 미국에 대한 공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찌 보면 최우방인데 그 대사가 피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나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관점에서 보나 바로 가셨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개고기 뭐 있었죠? 뭐 부채춤, 뭐 난타 뭐 그런 것들 사실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이게 호의를 넘어서 보는 사람이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리포트 대사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건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좀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지금 신동욱 공화당 총재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시죠. 그분이 지금 3일째 석고대제한다면서 단식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고대제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왕한테 잘못했을 때 하던 건데 그게 자칫하면 이게 가뜩이나 지금 한미 관계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관계에서 국민들의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그리고 또 그냥 개인이라기보다는 또 대통령과의 관련성도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칫하면 잘못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다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겠지만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그리고 미국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행동과 또 쾌유의 기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도 이제 좀 이념 논쟁이 번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히려 리포트 대사는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의 대응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제 말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무슨 사과하라 하고요. 윤리 제소하겠다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 종북 세력의 소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뭐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 어떤 종북 세력의 배후를 그 철저하게 그 수사를 해보라고 주장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당정청이 종북 세력의 어떤 소행일 거라고 일단 그 의견을 모으는 것 같아요. 모으면서 여러 가지 그 수사를 철저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그 토론을 여러 번 했는데 계속 그 뭐 평화 협정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전쟁 반대, 키리조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이적 표현물을 소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이런 문제를 지금 검찰 경찰이 매우 신중하게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적 표현물이 한 10가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백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이적 표현물을 소지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뭐냐가 또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당에서는 뭐 좀 더 철저한 그런 그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이거 수사를 좀 더 신중한 모습 이런 걸로 이제 그 비춰지는데 저는 뭐 너무 정치 그 공방적인 것을 언론에서 너무 부각시킨 게 아닌가. 충분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그 각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미국 대사 피습당했을 때 가장 우리 국민들이 여론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남남 갈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가 있으면 말 그대로 북한의 진영이 있었는지 아니면 종북 세력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주장대로 뭐 개인적인 어떤 우발적 행위였든지 그것이 밝혀지면 되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어떤 미국 대사의 습격과 관련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침착하게 바라보지 못할 경우 결국 우리끼리의 혼란을 겪게 되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쟁적 요소로 흐르게 되면서 국회 내에서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은 가장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이념적 여야 소통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권과 야권 모두가 좀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오히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역시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그것은 뭐 몰아붙이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국민 여론이 원하는 것은 지켜보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건이 밝혀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념적 논란보다도 만약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이 벌어질 거면 아니 미 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 주요 인사들도 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 이 경호, 보안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있거든요. 이것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이 정치권에서 해야지 오히려 모든 것의 어떤 전면에 이런 이념적 정쟁을 갖다가 내세운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그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모습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 보면 가만 양쪽 진영의 얘기를 보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배후가 있다라고 약간 좀 단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거 종북몰이 하지 마라 배후 없다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뭐 프레임을 어느 정도 잡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수사 방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을 하는 건 괜찮지만 지금 단계부터 이건 무조건 배우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고 배우가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분명 이런 부분으로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말의 품격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종북 숙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뭐 표현에 따라서는 아니 그냥 그쪽에서 이 사람 그 김기춘 의원의 사람을 어쨌건 양지로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로 불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대실 대변인의 말을 문제 삼아서 지금 윤리에 제소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정쟁을 좀 멈추고 잠깐만요. 수사 과정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5일 피스북에 6일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치료를 받았던 막 리포트 주한 대사가 잠시 후에 퇴원을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미 대사관 측에서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남식 연세의료원장입니다.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의 치료를 담당한 우리 의료진을 대표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국민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며칠간 불편을 참아주신 세브란스 병원 환자와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쾌유를 기원하고 또 의료진을 격려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정관계 인사,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리포트 대사는 5박 6일간의 수술 및 회복 과정을 잘 마치고 오늘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리포트 대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보여준 용기와 배려,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고 의료진이나 방문객들을 미소로 대했습니다. 또한 가족과 고국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강한 애국심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올해 130주년을 맞는 세브란스 병원은 리포트 대사가 최종 완치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리포트 대사의 가족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일간의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돌아가기 직전에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한국말로 인사를 했고요. 자기를 치료해준 의료진, 또 한국인, 또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을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 변함이 없다. 또 한미 동맹 관계도 굳건히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담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브리핑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죠? 네. 리포트 대사의 메시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에 또 같이 갑시다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원래 그 같이 갑시다라는 얘기가 그 리포트 대사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 전쟁 때 그 주한 미군하고 우리 국군이 그 중공군한테 반격할 때 쓰던 그런 그 용어인데 그게 전통이 되어 와가지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렸거든요. 오늘 또 리포트 대사가 썼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그 여러 가지 국민들에도 고맙다, 한국 국민들 고맙다, 그리고 한미 동맹 굳건하다,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마지막에 느꼈던 부분은. 그 리포트 대사가 혼자 또는 부인과 함께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국제시장도 떡볶이도 먹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경호 문제 뭐 등등이 이제 그 고려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본인도 이제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점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이제 그 리포트 대사가 이 질의응답을 받으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또 정무적 외교적인 그런 태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민감한 어떤 사건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사고 이후에 예. 한국민들이 보여준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잠깐만요. 지금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 정문 앞이죠. 리포트 대사가 방금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에 탑승을 해서 대사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자, 아까 치료를 했던 의료진과 악수를 하고 이제 뭐 떠나기 직전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또 신속하게 아무런 어떤 그 불안감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재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치 않아 하는 그래서 역시 그 외교관으로서 또 정무적인 또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대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일단 전체 인상적이었던 말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거 한글로 하셨던 거. 어려운 말이. 저도 맨 처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한미 관계가 앞으로 돈독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국말로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를 많이 지금도 또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세준 아빠로 계속 남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과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에 조사 내용과 관련돼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 또 조사 중이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런 말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동 중인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앞서서 뭐 브리핑 할 때도 그랬고 또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조금 밝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리포트 대사가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의연하고 또 오늘 브리핑 중에서도 대부분의 내용을 감사하다라는 부분에 할애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뭐 본인이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좀 외교적인 수사나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두 가지 다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 배종찬 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마지막 부분에서 그 쓸데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냉정한 자세를 보이는 모습 이런 거는 정말 그 외교 사절 대사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은 끝에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저분이 이제 그 42살인데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젊은데 불구하고 이번에 그 피습 이후에 여러 가지 의연한 모습을 그 많이 보였다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외유 내강입니까? 뭐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 네이비실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그 정보 장교로 가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등지에서 많은 그 어려운 그 전장에서 보낸 아주 강인한 군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그 개인적인 그 어떤 그 인격과 또 외국 사절로서 미국을 대표하는 그 대사로 외교관으로서의 그 훈련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저렇게 그 훌륭하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크 리포트 대사의 이런 행동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인물 분석을 할 때 저희가 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 직업 자체가 외교관이다 보니까 아주 개인의 행동보다는 국가적이고 미국의 어떻게 보면 입장을 충분히 냉철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성장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 마크 리포트 대사는 오바마 라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게 경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톰 대슐의 보좌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을 하고 있던 오바마로 옮겨갔고 마지막에는 또 이 국방 장관을 역임했던 척 헤이글 바로 오바마 라인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인가요? 거인에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대가들 옆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러한 태도, 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을 좀 배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국 대사로 부임이 됐지만 한국이라는 문화가 낯설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고 나서 이 베이징 대학에서 이 중국어를 또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양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아시아라고 하는 국가들은 이 한국의 말 또 이런 한국의 감정, 정서를 좀 쏟아내야만 상당히 공공외교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토해내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더 좋아졌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뭐 그 본심이신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번에 피습 사건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73년생 동갑인데 그러니까 최초에 한국에 이제 미국 대사로 왔을 때 아무리 오바마의 최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어린 나이에서 주한 미국 대사라는 게 과연
괜찮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이 계기로 예. 그 논란을 굉장히 많이 잠재우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최초의 그 사고 피습 당시에도 사실 11cm의 얼굴 안에 3cm 깊이의 상처가 났다는 건 굉장히 중한 상처거든요. 예. 이게 조금만 더 칼날이 깊이 들어갔으면 정말 그 사망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오히려 안정시키고 예.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그 일반 그런 병문안을 받을 때도 또 평상복을 입고 예. 또 예. 어느 정도 또 격식을 갖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굉장히 강인한 분이고 예. 또 굉장히 외교적인 분이다.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봤는데 그런 면에서 최초에 한국에 올 때 느꼈던 국민들의 일반적인 약간의 불안감, 너무 어린 사람 아니야에 대한 불안감이 예. 해소된 좀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지금이야 뭐 외상이야 치료가 된다고 네. 하지만 이 심리적인 어떤 트라우마 있잖아요. 갑자기 누가 달려와서 옆에 서 있다거나 뭐 뾰족한 물체를 본다랄까 이럴 경우에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후유증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예. 주변에 이제 경찰 출신 분들이 네. 예. 실제로 그 검거 과정에서 칼을 찔려 보신 분들 얘기가 그게 맨날 그게 일인 분들도 네. 그 찔리고 난 이후에 정말 앞에서 뭐가 번쩍하기만 해도 몸이 움츠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적으로 아무리 강인해도 예.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도 뭐 이런 지금 외과적인 치료도 외과적인 치료지만 예. 정신적인 그 치료 부분도 그러니까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희가 지금 퇴원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현장으로 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대사관까지 가깝잖아요. 지금 앞서서 터널도 지났으니까 이제 거의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대사관으로 갈지 또는 대사관저 또 정동에 있죠. 거기로 갈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업무를 시작할까요? 근데 업무를 시작할 바로 것 업무 시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대사관을 좀 들렸다가 가시지는 않을까라는 정도 생각은 드네요. 예. 그러니까 난 이렇게 많이 다치고 5일 동안 회복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업무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모습 정도 보여주는 이미지라도 생각을 한다면 예. 대사관에 들렸다가 가시지 않을까 그냥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죠. 내가 완쾌돼서 왔다. 네, 자신이 괜찮다는 뭐, 예, 부분도 괜찮다. 표현을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량의 방향 자체는 네, 대사관저 관저 쪽인 것 쪽입니다. 같죠. 예.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미국 다 대사관이라는 넘어갔네요. 게 네. 또 대사관제에서도 역할을 하는 거고 뭐 네, 저도 몇 번 그렇죠. 가봤으면 뭐 네. 하비브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한옥으로 아주 잘 지어놨거든요. 예, 예. 거기서도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문제는 본인이 예. 전임 대사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을 여러 가지 여행을 하면서 한국을 느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제약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좀 저는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기 홍익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